그래서 앞서 얘기한 가우스 티어럼에서의 볼륨은 역시 이렇게 아주 잘 정해진 육각형 육면체에 대해서 우리가 정했었는데 그 이렇게 아주 잘 정해진 육면체가 아니라 이제는 Q가 변하기 때문에 이 육면체 직교긴 하지만 직교의 모양이 딱 육면체 모양이 아니라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임의의 찌그러진 모양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피에 대한 적분을 우리가 이 적분, 이 면적분이 우리가 이미 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부피를 정했죠. 이 부피는 H1, H2, H3의 곱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부피는 이 면적분은 이미 앞에서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우스 티어럼에서 얘기하는 이 다이버전스에 대한 것도 역시 수식적으로 표현을 쉽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식을 보면 이 모양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벡터와 이 H2, H3가 서로 따라가는 그러한 모양이 보이는데 이거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2차원적으로 생각하면 만약 이쪽 방향이 이게 Q1이 변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Q1이 여기가 Q1이었고 만약 이 지점이 Q1 플러스 DQ1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잘 보십시오. 그러면 이 면적분을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하면 요거 Q1의 수직인 면을 만드는 것은 이쪽 방향이 Q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DQ2,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H2 길이로 치면 H2 곱하기 DQ2라는 길이의 성분이 나와야 되고 이쪽은 당연히 H3의 DQ3의 성분이 돼서 요 면 면적이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값 곱하기 요 H3 DQ3의 값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지점에서는 이 녀석이 수직인 것을 세 개가 다 수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토고널 시스템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데 이 Q1의 일정한 그 평면, 그 면이 있죠. 평면이 아니죠. 그러니까 공면일 수 있는데 면을 우리가 끌고 가면 여기서 이만큼 DQ1만큼 옮겨갔을 때 이 밑바닥의 면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요 점에서의 길이는 요거였는데 요 점에서는 요 녀석이 이렇게 더 커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여기서는 작은 면이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훨씬 커다란 면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점도 역시 이 점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H3인데 H3가 이 점에서는 H3였지만 여기서는 H3의 프라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값이 요 위치에서의 H3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지점을 보면 요게 H3의 DQ3가 되고요. 요 길이는 H2의 프라임의 DQ2가 되는 면이라서 요게 비록 조금 DQ1만큼밖에 움직이지 않았지만 이 면은 이렇게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직교좌표의 경우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직교좌표의 경우에는 아무리 옮겨가도 얘네들이 다 계속 평행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바닥면과 끝이 항상 같아서 항상 이렇게 그 직육면체나 정육면체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찌그러진 모양을 갖는다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면적분을 할 때 이 점에서의 벡터 적분을 하면 이게 이제 B1이라는 성분이 이렇게 계속 있을 텐데 이 B1이라는 성분에 이 면적을 곱해줘서 곱한 값이 여기에 B1이라는 것에 이 면적을 곱한 값이 이쪽으로 전체 변한 양이 어떻게 되느냐를 생각해 줘야 돼서 그래서 요 B1에 H2, H3를 곱한 값이 Q1이 변할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보통 이제 이런 식을 보면 뭐가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원래 그 Q1, Q2, Q3의 Q1, Q2, 그러니까 요 점은 바로 이 Q1, Q2, Q3인 점에서의 그 값이고요. 요 값은 뭐냐면 Q1에서 더하기 DQ1까지 가 있는 점, 그다음 Q2, Q3는 그대로고요. 이렇게 되는 점에서의 이 값이기 때문에 요 점과 이 변한 값의 차이를 우리가 생각하면 바로 요 성분만큼이 추가로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거가 이렇게 서로 상쇄돼서 없어지고 남는 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요 복잡한 모양이 남게 돼서
그 다이버전스를 우리가 이 커브드 스페이스에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모양이 복잡한 모양이 생기게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면적분에 대한 결과란 것을 염두에 두면 왜 요 그러니까 V1에 H2, H3가 곱해지고 그다음에 V2에 왜 H3, H1이 곱해지고 V3에 H1, H2가 왜 곱해지는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좌표로 표현은 Q1, Q2, Q3지만 면적분의 면의 넓이가 벡터의 값과 합쳐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정리해서 이제 쓰면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이버전스 B는 다시 말하면 이 벡터의 다이버전스를 쓰면 이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는 이제 볼륨으로 우리가 나눠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H1, H2, H3가 볼륨 효과가 있고요. 여기는 벡터와 면적에 대한 이 벡터 컴포넌트의 면적에 대한 성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합쳐서 쓰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러한 이상한 모양이지만 잘 생각해 보면 왜 면적분에 대한 것과 이 볼륨이 나눠주는 것에 대한 성분으로 나눠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특별한 경우로서 이제 그 벡터가 이 스칼라의 그레디언트로 표현되는 그런 벡터인 경우에 우리가 라플라시안 그 그레디언트의 제곱이 라플라시안이라는 표현을 우리 썼는데 이 라플라시안으로 바꿔서 쓰면 똑같은 것이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하지만 별게 아니고 우리가 요 그레디언트 텀이 사실은 요 안에서 이렇게 되는 그레디언트 텀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요 그레디언트 텀이 바로 이 벡터의 성분이라고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